네, 안녕하세요. 통계직 공무원을 위한 통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 대한 소개를 진행할 건데, 자, 일반적으로 이 확률 변수, 확률 분포는 뭐 이산 확률 분포, 여수 확률 분포 나눠지는데, 어, 그 상황보다도 이제 추상적인 상황에서 먼저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 대한 사항을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함수의 정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글을 읽어보죠.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 X에 대해서 실수가 XX에 대응시키는 하나의 함수를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있으면 어떤 상황을 실수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이 X가 이 스몰 x보다 작을 확률을 이렇게 fx로 표현하고 이 fx를 확률 분포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사위 눈 입장에서 생각해볼까?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 이렇게 있을 텐데 이때 각 확률이 다 6분의 1로 일정하겠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자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 그럼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S 사건은 1, 2, 3, 4, 5, 6 이렇게 경우의 수가 6가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표본 공간을 이루고 있을 거고 여기서 말하는 x라고 하는 거는 요 s 집합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하나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이면 1에 대응되는 실수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6분의 1이 될 텐데 자, 이런 걸 이제 확률 변수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이게 지금 1, 2, 3, 4, 5, 6으로 잡혀 있어서 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문자여도 되고 뭐 숫자여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걸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 확률 변수가 아까 정의된 대로 보면 확률 분포 함수가 정의된 걸 보면 x 이하의 확률이니까 이 fx는 예를 들어 f3이다 이러면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요거를 확률 분포 함수의 함수값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각각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두 눈의 합을 x라고 한대요.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이 일정하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6분의 1의 확률을 한 눈씩 갖고 있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인데 나오는 두 눈의 합이 x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A 주사위 요 주사위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를 1번 주사위라고 하고 얘를 2번 주사위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는 주사위 모양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여기는 뭐 6개짜리가 그려진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 4개짜리가 자 이런 이제 주사위가 있는데 두 눈의 합을 A라고 했으니까 X라고 했으니까 X는 이렇게 A 더하기 B 형태로 놓는 거고 이 X의 분포 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고려해볼까요? X가 될 수 있는 거 X가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1이 나오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3이 4가 5가 6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2부터 7까지가 일단 다 나올 수 있겠네요. 2, 3, 4, 5, 6, 7 합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가 나왔을 때는 뭐 2, 1이 나오면 3이 그대로 나올 테니까 고려하지 말고, 2부터 출발하면 6까지 갔을 때 8까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서 66이 나오면 이제 12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x라고 하는 거는 2, 3, 4, 6, 7, 8, 12까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표현을 좀 잘못했네요. x가 여기서 표본 공간 1이니까 그냥 1, 2, 3, 4, 5, 6, 7이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이 6분의 1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x에 대응되는 값이 2, 3, 4 해서 12까지 표현된 거고, 이게 이제 확률 변수인 거고, 이거 가지고 가까이 확률을 찾아주는 거죠, 확률을 찾아보자면, 다 찾기 힘드니까 2짜리만 한번 찾아볼까요? 2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36분의 총 개수인데, 얘가 1 나오고 1이 나와야지 2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36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되겠죠. 3이 나올 확률을 생각하면 1, 2가 있고 2, 1이 있으니까 36분의 2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F3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P1과 P2와 P3 합이 될 테니까 36분의 3이 돼서 12분의 1이라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이제 분포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상황을 고려해봤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살짝 실수했던 게 1, 2, 3, 4, 5, 6인데 여기서는 표본 공간이 다 실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1, 1, 1, 1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와 그다음에 예제는 살펴봤고, 기본적인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캐피탈 F는 아까 확률 분포함수라고 했죠. 이 분포함수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x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 보고 싶은데, 증감수면은 이런 형태로 가겠죠. 이제 등을 빼죠,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캐피탈 X가 Y를 넘는 이런 상황이니까 Y는 소문자로 써야 되겠네요. 필수값이니까. Y 이하의 X에 대해서 확률을 고려하는 거고, 요거는 캐피탈 X가 이제 스몰 x를 고려하는 중이니까, 확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X가 크냐 Y가 크냐에 따라서 확률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Y가 더 크다면 이쪽 확률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요게 더 크거나 같은 걸로 볼 수 있겠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X가 Y 이하인 확률에서 X가 X 이하인 확률을 빼게 되면, 이거는 이제 확률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보다는 크지만 Y 이하가 되는 확률이 되는 거고, 우리가 확률에 대한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 확률은 다 0 이상이 보장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둘의 차가 0 이상인 건 이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증가함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를 인피니티로 보내는 상황은 결국 1이라는 확률을 가져간다라는 건데, 표현 한번 해보면, 요거에 대한 표기를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인피니티를 집어넣는다는 걸. 근데 요 확률을 생각해보면 x가 무한 이하일 확률. 근데 실수가 어차피 무한 이하인 거는 전체 조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1, 2, 3. 확률 변수가 1, 2, 3까지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뭐 얼마의 확률이 있겠죠.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때 이 무한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은 러프하게 어떻게 보고 가면 되냐면, 4일 땐 0, 5일 때도 0, 6일 때도 확률이 0 해서, 계속 0, 0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무한까지 집어넣은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무한까지 집어넣으면, 양이 무한대까지 뜨면 1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전체 조건을 고려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확률 변수의 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한 거는 마찬가지로 한 놈도 없다라는 거니까 0의 확률을 가져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보다는 작을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3번 조건도 이렇게 0에 대한 조건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의 확률은 P, FB에서 FA를 뺀 거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죠? 이 앞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 등호 관계가 성립하는 거였는데, 요게 FI였고, 요게 이제 FX였으니까, FI에서 FX를 뺀다라고 하면, 확률은 X보다는 크고 Y 이하가 되는 확률을 고려하는 거로 볼 수 있겠죠. 단 Y가 X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반대 상황이 되면 음수가 돼서 애매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 4번의 성질들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본 공간이 0부터 10까지로 잡혀 있고, A1은 1부터 5까지래요. 그래서 A1의 확률을 구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A1의 확률을 구해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니까, 확률로 써보자면, X가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을 확률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지금 8분의 3이라는 전제 조건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A2가 8분의 5 이하의 확률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A2에 대한 확률은 5 이상 그 다음에 10보다는 작은 미만인 확률을 고려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전 조건이 지금 0부터 10까지니까 S에서 A1에 대한 조건을 뺀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 좀 고려해볼 게 지금 0보다 큰 조건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1보다 큰 조건이니까 여기 지금 등호가 성립하냐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0부터 1까지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거는 실제로는 X가 5 이상의 10보다 작은 조건에다가 또는 X가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확률이 되죠. 근데 이 부분이 0일지 아닐지를 모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얘가 크냐 얘가 크냐를 따졌을 때는 오른쪽이 이렇게 크게 되겠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두 개는 등호고 이쪽이 더 크겠죠. 이렇게. 자, 근데 요거의 계산은 전체가 1이니까 1에서 8분의 3을 뺀 거로 보면 8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2에 대한 확률은 8분의 5 이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기본적인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빼고 갔냐면, 연속이냐, 이상이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갔어요. 네. 연속이냐, 이상이냐가 생각보다 중요한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을 가지고 각각의 분포를 살펴보는 작업을 할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